큰일 났다. 이건 정말 큰일이다. 초등학교 때 엄마가 아끼던 200만원짜리 도자기를 깼을 때보다 더 혼이 날 것 같다. 물론 그 도자기보다 비싼 건 아니지만 욕실에 나뒹굴고 있는 이 육체는 자칫하면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 어쩐지 너무 쉽게 모텔까지 데리고 오나 했는데 사람 일이란 세용지마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져버린 것이다. 엄마의 환한 얼굴과 이제 한 달 후면 결혼하게 될 나의 피앙새 정화의 실망한 얼굴이 오버랩되기 시작한다. 두 시간 전 채팅에서 만난 가출 소녀와 20만원으로 밤을 같이 보내기로 하고 약속 장소로 갔다. 자동차에 히터를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내 키 정도 돼 보이는 훤칠한 여자애가 나타났다. 여자애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링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더욱 그 애를 섹시하게 보이게 했다. 차에 여자애가 타자마자 요즘 성업 중인 신도시 주변의 모텔들을 찾아봤지만 룸이 없어 한참이나 헤맨 후 허름한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의 모텔 203호로 들어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다. 먼저 샤워한 다음에 욕실로 들어간 애가 1시간이 넘어도 나오지 않아 들어가 봤더니 이 여자애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인공호흡도 10분이나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의학도인 내가 봤을 때 완전한 사망이었다. 전혀 가망이 없는. 사인은 후두골 함몰로 인한 뇌진탕으로 보였다. 바닥에 미끄러져 세면대에 부딪힌 것 같았다. 뭔가 소리가 났겠지만 난 그때 방에서 한창 에로 비디오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이 이름도 모르는 여자의 시체를 망연히 바라보고 있다. 처음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여자엔 미성년자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원조 규제에 대해 말이 많은데 큰 종합병원 원장의 아들인 의대생이 그랬다는 게 언론에라도 나오면 내 앞날은 끝장이다. 그리고 엄마는 얼마나 화를 낼 것인가. 금이야, 오기야, 키워놓은 아들이 이런 쓰레기와 밤을 보내려고 했다는 걸 아신다면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진다. 그리고 정화. 우린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 중인데 신랑 될 사람인 내가 다른 여자랑 모텔에 들어왔다는 걸 안다면 우리의 혼사는 그걸로 끝장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하자. 생각을. 명석한 두뇌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내가 아닌가?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욕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30분쯤 고민하니 흥분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생각을 정리해보자. 우선 이 파라다이스란 모텔의 위치는 신도시이다.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초저녁이었지만 인적도 드물었고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물론
나와 이 여자애가 모텔로 들어서는 걸 본 사람이 있다. 모텔 프런트에 혼자 앉아있던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빨간 머리의 20대 초반의 청년. 그 녀석도 잠시 동안 나를 본 걸로 내 얼굴을 완전히 기억하진 못할 것이다. 그래, 달아나자. 이대로 시체를 두고 달아나 버리면 되는 일이다. 시체를 발견한다 해도 같이 투숙했던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잠시 동안 생각한 후 나온 대답은 찾을 수 있다였다. 난 빨간 머리에게 주차를 맡겼었다. 자동차 키를 건네주는 나에게 녀석은 분명 이렇게 말했다. 와, 저 빨간색 제규어가 정말 손님 차예요? 나도 한번 꼭 몰아보고 싶었는데. 조심해서 다뤄줘요. 예, 마음 푹 놓으세요. 빨간 머린 내 차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왜 나의 귀중한 AMR을 녀석에게 맡겼을까?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다. 빨간색의 제규어를 가지고 있는 20대 후반의 청년은 국내에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대로 시체를 두고 달아난다면 분명 잡히고 말겠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래, 업고 나가면 된다. 어디가 갑자기 아픈 것 같이 해서 급하게 업고 나가면 갑자기 우리 클럽 멤버 중에 한 명인 재찬이의 말이 떠올랐다. 작년 겨울인가? 재찬이가 여자를 꼬셔서 러브 호텔에 갔었는데 그때 그 여자애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서 급하게 응급실로 데리고 간 적이 있다고 했다. 말도 마. 진땀 뺐다니까. 옷 뺏기고 침대에 눕히는데 갑자기 배를 잡고 뒹구는데 환장하는 줄 알았다. 야, 재미 보러 갔다가 그게 웬 봉변이냐? 야, 말도 마라. 급하게 들쳐업고 모텔을 빠져나오는데 프론트에서 나를 막 붙잡는 거야.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나더러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아니, 그건 왜? 야, 생각해봐라. 그 여자애가 죽기라도 하면 내가 죽였는지 아니면 진짜 아파서 죽었는지 모르잖아. 모텔 같은 숙박업소에선 살인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도피 중인 수배자들도 많아서 그런지 그런 경우엔 되게 민감하더라. 재찬이를 공경에 빠뜨렸던 여잔 분명 재찬이의 등에서 신음도 하고 꿈틀거렸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도 프론트는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꼼짝도 하지 않은 여자를 업고 나가면 빨간 머리는 어떻게 할까?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남자의 등에 업혀나가는 여자. 이것만큼 이상한 광경도 없을 것이다. 희미하게 보이던 빛이 사라져버렸다. 이대로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난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체가 원망스럽기만 했다. 영화나 소설에서 보니까 마법사들이나 주술사들이 시체를 소생시키는 마법을 쓰는데 나에게 지금 그런 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시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가만. 이거 흥미로운걸? 데리고는 못 나가지만 가지고 나갈 순 있다. 그래, 어차피 이 여잔 지금 시체가 되어 있고 시체란 건 결국 고깃덩어리하고 마찬가지이다. 그럼 가지고 나가도 된다.
난 시체의 허벅지, 팔을 만져봤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근육과 같은 탄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목욕한다고 욕탕 안에 온수를 받아놓고 욕실의 온도가 따뜻해 아직 체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누워있는 시체를 돌려 등을 살펴봤다. 혈액 응고가 시작되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반도 보이지 않았다. 사후 경직도, 혈액 응고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나에겐 정말 큰 행운이다. 그리고 나의 해부학 성적이 A+이라는 것도 큰 행운이다. 열심히 공부하길 잘했다니까. 이 시체를 분해한 다음 큰 가방에 담아가지고 천연덕스럽게 나가면 된다. 잠깐. 혹시 프론트에서 빨간머리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 근데 여자분은요? 이렇게 되면 곤란해진다. 이 모텔의 프론트는 현관의 정면에 위치해 있고 프런트의 눈을 피해 현관으로 나간다는 건 불가능하다. 가지고 나간다는 것도 방법이 안 되었다. 결국 이 큰 키의 시체가 일어나서 성큼성큼 걸어나가주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이다. 큰 키, 큰 키, 큰 키? 난 거울을 한번 봤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룸으로 들어가 모텔의 뒤쪽으로 나 있는 창문 밖을 내다봤다. 상가들만 좀 있을 뿐 주택은 거의 없었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역시 내 예상대로다. 모텔이란 곳은 건물의 디자인에 많은 신경을 쓴다. 이 파라다이스 모텔도 마치 궁전같이 보이게 짓느라 벽돌을 돌출시키게 하는 형식으로 지어져 있다. 내 머릿속은 퍼즐을 끼워 맞추는 듯 작전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검토하고 있었고 결론은 이 시체를 걸어나가게 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수술 도구들이 필요한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톱과 여러 크기의 칼들, 남자용 가방과 여자용 색 몇 개, 그리고 쓰레기 봉지와 청테이프와 모자. 자, 그럼 모텔 탈출 작전을 시작하자. 준비는 끝났다. 상점들이 서서히 문이 닫기 시작하는 시내를 정신없이 돌아다녀 겨우 장만할 수 있었다. 난 정말 천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기쁨보다도 더 나를 휘감고 있는 건 이대로 달아나고 싶다는 욕망이다. 저 모텔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약해지는 의지를 붙잡고 있었던 건 해부학 첫 시간 교수님이 해주었던 이야기였다. 의사는 인간이 아니다. 의사는 강철이다. 그래, 나에게는 강철과 같은 의지가 있다. 이대로 달아난다면 난 평생 파렴치한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야 할 것이다. 고작 이런 일로 핑크빛 미래를 어둡게 할 순 없다. 난 당당하게 파라다이스 안으로 들어섰다. 프런트 안에 있는 빨간 머리가 나를 봤다. 난 내 한쪽 어깨에 들려져 있는
좀 크다 싶은 쌔에 대해 녀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뭇 궁금했다. 이 쌔 안에는 여자용 쌔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다른 도구들이 들어가 있었다. 길을 건네준 녀석은 도로 프론트에 있는 TV로 시선을 돌렸다. 역시 내 예상은 들어맞았다.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면 모텔 같은 데선 손님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주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빨간 머린 이 정도 크기의 짐엔 움직이지 않았다. 룸으로 돌아온 난 바비 욕실로 들어갔다. 사람이란 참 간사한 생물이다. 욕실에 들어서기 전까지 난 시체가 없었으면 하는 어린아이 같은 상상을 했다. 하지만 시체는 그 모습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쓰러져 있었다. 그래,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난 작업에 착수했다. 욕실 안에서 작업에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룸으로 옮겼다. 비누나 휴지, 샴푸, 타월, 어느 욕실에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이다. 그리고 옷을 모두 벗은 채 여자애가 하고 있던 브래지어로 시체의 양 발목을 단단히 묶었다. 시체를 물구나무 세운 뒤 발목에 묶여있는 매듭을 욕실 벽에 옷걸이에 걸었다. 옷걸이의 높이가 낮아서 엉거주춤한 자세가 되었지만 그런대로 만족할 만했다. 서서히 경직되기 시작한 무거운 시체를 거꾸로 세우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어차피 좀 기다려야 하니까 여유있게 앉아서 담배나 태우자. 담배 2대를 태운 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온수를 틀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 온도의 문제. 어쨌든 시체가 경직이 되면 작업이 힘들어질 것이다. 2번째는 소리의 문제. 방음 시설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야 할 때니까. 3번째는 뒤처리 문제다. 욕실에 수증기가 가득 차 있으면 습도가 높아 피나 오물이 튀어도 쉽게 응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밑준비는 모두 끝났다. 난 톱을 들었다. 이런 젠장. 이제 와서 손이 떨리다니. 아니야, 해부학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지금은 해부학 시간이다. 하지만 떨림은 좀처럼 멈추려 하지 않았다. 그래, 엄마와 정화를 생각하자. 엄마의 화난 얼굴과 정화의 실망한 얼굴을. 난 시체의 몸에서 목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